이 장비는 SU3900 모델이고, 장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위쪽에 있는 그 컬럼 부분이 이제 전자빔이 방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필라멘트 쪽에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자석으로 형성된 이제 렌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에서 최초로 방출이 되는 전자를 저희는 1차 전자라고 부르고, 그 1차 전자는 렌즈를 통해서 빔을 샤프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브로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텍터 같은 경우는 SE 디텍터와 BSE 디텍터, UVD 디텍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BSE 디텍터는 이 컬럼 앞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브를 돌려서 디텍터를 안으로 넣을 수가 있고,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아웃으로 노브를 돌려서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를 관찰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SE 디텍터는 이 장비의 후방 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변환을 시켜서 이미지를 관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디텍터는 이제 UVD라는 디텍터고요. 고진공 상태에서는 CL 이미지를 관찰을 할 때 사용이 되지만, 저진공 상태에서는 SE 이미지를 관찰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 디텍터는 EDX 디텍터고요. 특성 X선을 이용을 해서 성분을 분석하는 디텍터입니다. 다음으로 샘플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샘플링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제 카본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샘플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카본 테이프를 잘라서, 소량을 잘라서 이 스터브 위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보고자 하는 샘플을 최대한 접촉을 덜 한 상태에서 카본 테이프 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샘플 위에 있는 먼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블로우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파우더 샘플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카본 테이프를 스터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쑤시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우더를 소량만 가지고 와서 카본 테이프 위에 조금씩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이후 스터브를 바닥에 두드려서 접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요. 블로우로 이용을 해서 마무리해 줍니다. 다음으로 코팅을 진행을 할 건데, 코팅을 하는 이유는 샘플이 전도성이 생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패드 부분을 벗겨서 샘플을 안쪽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버를 닫아주시는데, 이 센서 부분이 정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코팅을 진행을 할 때는 원하시는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체인지 버튼을 눌러서 전류량을 선택을 하시거나 시간을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mA에 60초를 선택을 하셨을 때 PT층이 10나노 정도 쌓이게 됩니다. 조건을 바꾸신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코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비를 벤트하고 샘플을 넣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익스체인지 스펙시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챔버는 벤트가 되고요. 샘플을 교체할 수 있게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벤트 알람이 울리면 챔버를 뒤쪽으로 쭉 잡아 당겨서 끝까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시료를 챔버 위에 넣기 위해서는 홀더와 스터브를 결합을 해주셔야 되고요. 돌려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홀더의 높이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홀더를 챔버 안에 넣을 때는 이 홀더의 하단 부분이 넓은 쪽이
앞을 향하게 해서 장입해 주시면 됩니다. 팝업된 창에서 가운데 Exchange 스펙시멘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스토브의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스토브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한 치수값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넥스트, 이후 스테이지 모션 버튼을 눌러서 스테이지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챔버를 닫아주실 때는 장입한 샘플 홀더가 체크 게이지보다 높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 게이지보다 샘플이 항상 낮은 상태로 장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챔버를 닫아주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에박 버튼을 눌러서 진공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EDX에서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SEM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속 전압을 15km 이상으로 맞춰주셔야 되는데, 왼쪽 상단에 가속 전압을 클릭을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가속 전압을 15km 이상으로 맞춰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 스팟 인텐시티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이제 빔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팟 인텐시티는 1부터 10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숫자를 높이면 높일수록 EDX를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속 전압은 15kV에 스팟 인텐시티는 70으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한 가지 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우측에 보시면 이 샘플이 보여지는 이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쪽을 클릭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스테이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Z축 부분을 5mm를 숫자 10을 넣고 엔터를 쳐줘서 Z축의 높이를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Z축의 높이를 조절을 했을 때는 화면이 다시 뿌옇게 보여가지고 정포커스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코러스 버튼을 눌러서 포커싱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EDX를 측정을 할 때 SEM에서 조작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EDX 소프트웨어로 넘어와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건 여기 있는 오른쪽 중간에 있는 이 CPS 값입니다. CPS 값은 input count rate, output count rate, dead time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input count rate 같은 경우는 1초에 발생되는 특성 X선이고요. 이 특성 X선이 디텍터로 들어간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카운트레이터는 디텍터로 들어가서 이 처리된 정보의 양이라고,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디텍팅 되지 못한 애들을 이제 데드 타임, 이 버려지는 비율을 데드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파 인텐시티를 높게 만들어 줄수록 이 CPS 값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이 CPS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석을 할 수 있는 총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 앤 아이디, 라인 스캔, 맵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포인트 앤 아이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상에서 분석을 할 때는 이 순서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 탭 같은 경우는 이 샘플이 어떤 샘플이고 이 샘플의 특징들을 기입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코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샘플을 코팅을 했다라는 이 상태 메시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팅한 원소가 어떤 건지를 직접 선택을 해주시고 density랑 thickness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캔 이미지로 넘어가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쌤에서 보고 있는 이미지가 EDX 소프트웨어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후 다시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내가 분석하고 싶은 영역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체크를 하는 분석 방법은 이제 포인트, 사각형, 동그라미, 임의로 제가 그리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포인트하고 사각형인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 영역을 한 포인트를 측정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영역에서 특성 X선을 포집을 한 다음에 정량값과 정성 분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사각형이나 동그라미 아니면 포인트로 원하시는 유형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분석이 끝나면 다시 다음 탭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스펙트럼 1번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할 때 이 오토 아이디 버튼을 눌러서 어떤 성분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소를 더블 클릭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 반대로 더블 클릭을 해서 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상에서 이 특정 포인트에 대한 원소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원소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후 분석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다시 다음 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원소에 대한 정량값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레포트 파일을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포트 파일이 지금처럼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라인 스캔입니다. 라인 스캔도 마찬가지로 샘플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팅을 하셨으면 코팅을 했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그 성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스캔 이미지에서 스타트를 누르시면 되는데 최초로 이 장비를 구동을 했을 때는 스타트를 누르셔도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뉴 사이트로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면 또 다음 탭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영역을 선을 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신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 라인에 대한 성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출이 되고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한 그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영역을 좀 더 보기 좋게 만들려면 이 바이닝 팩터에서 이 숫자를 높여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가 어느 위치에서 많이 나오고
어느 위치에서 적게 나온다라는 것을 라인 스캔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 스캔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 다시 이전 탭으로 돌아가서 스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톱 버튼을 한 번 누르게 되면 이 전체 영역을 다 스캔을 한 다음에 종료가 되고, 두 번을 누르게 되면 즉시 정지가 됩니다. 자, 데이터를 모두 다 이제 포집을 한 다음에 이제 레포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레포트 창이 새로 하나 뜨게 되는 거고, 이 오른쪽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어펜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전에 만들어놨던 포인트 앤 아이디에서 만들어놨던 이 레포트 파일 아래 붙여넣기가 됩니다. 포인트 앤 아이디하고 마찬가지로 라인 스캔 같은 경우도 원소를 넣었다 뺐다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픽을 넣겠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더블 클릭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특정 포인트, 특정 원소를 빼겠다라고 하면 빨강색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빨강색으로 만들어 주거나 한 번 더 눌러서 지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매핑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탭에서는 샘플에 대한 메모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캔 이미지 탭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뉴 사이트 버튼을 누르고 스타트를 누릅니다. 이미지를 다 불러오면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영역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영역을 전체를 설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영역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탭으로 또 넘어온 다음에 오토 아이디 버튼을 누르고 맵 디테일을 잠깐 끄고 보시면 어떤 원소가 어느 위치에서 많이 검출이 되는지를 이제 그래픽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맵 디테일 버튼을 눌러서 오토 아이디 버튼을 눌러 추가적인 원소를 또 검출을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원소를 인위적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충분한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전 탭으로 돌아가서 스탑 버튼을 누르는데, 마찬가지로 한 번 누르게 되면 이 프레임이 다 분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료가 되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즉시 정지가 됩니다. 다음 탭으로 넘어와서 맵 디테일에 오토 아이디 버튼을 눌러주고 이 데이터를 오른쪽 상단에 레포트가 아니라 어펜드 레포트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레포트 워드 파일에 이 매핑 데이터가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만약에 매핑을 했을 때 정량값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좌측 상단에 포인트 앤 아이디로 넘어가시거나 이 매핑에서 가운데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매핑 포인트 앤 아이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이 정량값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어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매핑한 데이터에 대한 정량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